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신발 소리. 급하게 뛰어가는 발걸음이 멈춘 곳은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위에 누운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채 희미하게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너에게, 줄게. 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신 마지막 선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생 무뚝뚝했지만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버지. 저는 그 믿음으로 지난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장이 제게 남긴 것은 그분의 사랑이 아닌 제가 그분의 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30년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뒤바꾼 한 줄의 유언을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응원해 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욱 그러셨죠. 어릴 때부터 남자는 말보다 행동이다라는 말씀만 반복하시며 감정 표현을 극도로 절제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제게 건넨 작은 열쇠 하나, 낡고 녹슨 그 열쇠를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열쇠요. 집, 다락방, 빨간 상자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간병인이 들어오며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주었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꼭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이미 어딘가 멀리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다락방에 올라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말아라고 하셨거든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추억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펴보니 구석에 빨간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아버지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숨겨두셨을까? 열쇠를 넣고 돌리자 딸칵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일기장, 흑백 사진들, 그리고 편지 봉투들. 편지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체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글씨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가 너를 떠나야 하는 이유를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구나. 엄마, 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이 편지의 날짜를 보니 제가 15살 때까지 쓰여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편지 사이사이에 끼워진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저와 함께 웃고 있는 여성. 분명히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얼굴은 왠지 익숙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했다. 너무 기뻤지만 박수 쳐줄 수 없어서 너의 작은 발을 만져보았다. 얼마나 열심히 걸으려고 노력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제가 걸음마를 배울 때의 기억은 없지만 어릴 때 자주 넘어져도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밤사이 상처가 깨끗하게 나았던 신기한 경험들도요. 세 번째 편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왔을 때 엄마는 담장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너의 모습이 너무 예뻤다. 그림에는 아빠와 나,
그리고 하늘에 있는 엄마가 그려져 있었다. 아들이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았지만 나타날 수 없어서 너무 미안했다. 그 그림,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버지께서 잘 그렸다고 말씀하시며 냉장고에 붙여두셨던 그 그림. 그때 저는 왜 하늘에 엄마를 그렸을까요? 네 번째 편지를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엄마는 멀리서 입학식을 지켜봤다. 새 책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없어서 아버지 혼자 너를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저는 문득 입학식 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따뜻한 시선이 엄마의 것이었나요? 다섯 번째 편지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열이 나서 밤새 앓던 날 엄마는 창문 밖에서 하룻밤을 지새웠다. 아버지가 간병을 하고 계셨지만 엄마도 함께 걱정했다. 새벽에 열이 내리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어릴 때 아플 때마다 창문 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는데 여섯 번째 편지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동네 한 바퀴를 뛰어다녔다. 너무 자랑스러워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대신 아들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몰래 현관에 놓아두었다. 아버지께서 누가 보낸 걸까? 라고 하셨지만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케이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보낸 사람을 모른다고 했는데 아버지께 물어봐도 고개만 갸우뚱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편지를 읽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 연설을 하던 날 엄마는 맨 뒷줄에서 지켜봤다. 아들이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할 때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마지막 편지를 읽었을 때 저는 더 큰 의문에 빠졌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곧 정말로 떠나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모든 걸 설명해 주실 거다.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말아라. 아버지가 선택한 모든 것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진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편지들이 단순한 엄마의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편지들을 읽으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엄마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편지들을 읽어봤어요. 아버지께서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편지를 읽었다고? 네, 엄마가 쓰신 편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저는 엄마가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버지, 엄마는 실제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건가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편지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엄마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면서 읽었습니다. 여덟 번째 편지에는 제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하늘을 보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 결실을 맺은 것이 더욱 기뻤다. 축하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대신 아들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는다.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집에 돌아오니
제 책상 위에 조그만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글만 적혀 있었는데 누가 놓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9번째 편지는 제가 첫 취직을 했을 때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면접을 보러 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나 의젓해 보였다. 엄마는 그날 아들이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정말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아무도 모르게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10번째 편지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엄마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지새웠다. 간병인이 가족이 아니시면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만 엄마는 멀리서라도 아들을 지키고 싶었다. 아버지가 정성껏 간병을 하고 계셨지만 엄마도 함께 걱정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 대학교 2학년 때 맹장염으로 입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병실 복도에서 자주 발소리가 들렸는데 간호사들의 발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애타는 느낌의 발소리였어요. 11번째 편지는 제가 첫 연애를 했을 때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기쁘면서도 섭섭했다. 이제 아들에게도 엄마보다 소중한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한다면 엄마도 행복하다. 그 여자가 너를 잘 돌봐주길 바란다. 첫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가끔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었는데 12번째 편지에서는 엄마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안다. 아버지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마음이 아프다. 아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보기에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들이니까. 정말로 그 시기에 저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자신감을 잃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평소보다 더 자주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13번째 편지는 제가 결혼을 발표했을 때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기쁘면서도 아쉽고 자랑스러우면서도 섭섭했다. 엄마가 아들의 결혼식을 직접 준비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게 보여서 안심이 된다. 결혼 준비를 할 때 아내가 누군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도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14번째 편지에서는 엄마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엄마는 뒤쪽에서 지켜봤다. 턱시도를 입고 신부와 함께 걸어가는 너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다. 엄마가 너와 함께 버진 로드를 걸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걸었다. 아들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란다. 마지막 편지를 읽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는 너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비록 드러나지 않게 멀리서였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깊었다. 이제 엄마는 정말로 떠나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거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엄마 없이 자란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엄마는 왜 저에게서 숨어 지내셨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이 사실을 숨기셨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엄마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편지들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편지들을 모두 읽은 후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상자 안을 다시 뒤져보니 구석에 작은 수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표지에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날짜별로 제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아들이 감기에 걸림. 밤새 기침을 해서 걱정됨.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가셨음. 해열제를 먹고 나아짐. 1996년 5월 20일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서 울면서 돌아옴. 아버지가 달래주심. 저녁에는 웃으며 숙제함. 1998년 9월 1일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함. 새 교복을 입고 씩씩하게 나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 마치 육아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글씨체가 편지와 달랐습니다. 더 정확하고 꼼꼼한 글씨였어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 저를 지켜보며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실 수 있었을까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1일 임무 종료. 대상자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 더 이상의 관찰 불필요. 최종 보고서 제출 예정 임무. 대상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다시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엄마라고 생각했던 여성의 얼굴을 유심히 보니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 상자 바닥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 봉투는 다른 것들과 달리 새 것 같았습니다. 겉에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 지금까지 읽은 편지들은 아버지가 쓴 것이다. 뭐라고? 저는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너희 엄마는 정말로 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교통사고였다. 아버지는 너무 어린 내가 엄마 없이 자라는 것이 걱정되어서 엄마가 살아있다고 말했다.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이 점점 커졌다. 너는 엄마를 그리워했고 아버지는 그 그리움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엄마의 편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럼 그 모든 따뜻한 기억들이 아버지가 직접 한 일들이다. 밤마다 내 이불을 덮어주고 다친 곳에 약을 발라주고 내 모든 순간을 지켜본 것 모두 아버지였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감정 표현이 서툴렀다. 직접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신 엄마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거다. 내가 외롭지 않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다. 사진들을 다시 보니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저를 지켜보던 그 시선들, 몰래 찍힌 듯한 사진들, 모두 아버지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 수첩은 아버지가 매일 밤 내 하루를 정리하며 적은 것이다. 내가 아프면 걱정하고, 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 나름대로 너를 기록하고 싶었던 거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이 비밀을 지켜왔다. 너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서, 엄마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 아버지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엄마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였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을 때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아버지는 그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직접 표현하기엔 너무 서툴렀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다. 아버지의 모든 거짓말 뒤에는 오직 하나의 진실만 있었다. 너를 사랑한다는 것.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 무뚝뚝하고 말없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깊은 사랑을 품고 계셨다니. 그런데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쪽지가 나왔습니다. 아들아, 내일 병원에 오거든. 빨간 상자를 열어봤다고 말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나머지 이야기를 해줄 거다.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걸까요? 이미 충분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차갑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었던 거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행동들, 말없는 배려들, 묵묵한 지지,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전날보다 더 쇠약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가자 눈을 뜨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빨간 상자를 열어봤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예상하고 계셨지만 실제로 들으니 당황스러우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모든 걸 봤구나. 아버지,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깊은 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서툴렀다. 엄마의 편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쓰신 거였다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는 너에게 직접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엄마의 이름을 빌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어떻게 너를 키워야 할지 몰랐다. 엄마의 사랑까지 함께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았다. 아버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엄마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너에게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 아버지 혼자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아버지께서 천천히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만 말하려 했다. 그런데 너는 엄마에 대해 자꾸 물어봤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사랑했어요? 그런 질문들.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로 엄마에 대해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너의 그런 질문에 답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엄마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생각하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편지까지 쓰신 거예요? 그렇다.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가 쓴 편지는 없어요? 라고 물어봤다. 그때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다. 엄마가 편지를 남겨두셨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후부터 아버지는 정말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엄마의 글씨체를 연습해서 엄마의 마음이 되어서 내가 읽을 날을 생각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편지를, 아버지가 내게 해주고 싶었던 모든 말들을 엄마의 이름으로 썼다. 아버지 입으로는 차마 할 수 없었던 사랑의 표현들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그 편지들을 쓰셨을까요? 그리고 사진들도 아버지가 몰래 찍으신 거예요? 그렇다. 내 모든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다.
나중에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엄마가 지켜봤다는 증거로 졸업식이나 취직할 때도 아버지가 다 따라다녔다. 멀리서 지켜보면서 너의 기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 모든 따뜻한 시선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다니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아버지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다. 더 큰 비밀이요? 사실 너희 엄마의 죽음에는 아버지의 책임이 있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엄마가 심하게 다퉜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는데 엄마가 갓난아기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는데도 화를 냈다. 아버지, 엄마가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뒀다. 술이 깨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날 밤 화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 엄마를 붙잡고 있었다면, 엄마는 지금도 살아있을 거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때문에 너는 엄마를 잃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너에게 미안했다. 직접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사고였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아버지가 더 좋은 남편이었다면, 더 인내심이 있었다면. 아버지,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혼자 안고 사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엄마를 빼앗긴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엄마의 이름으로라도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거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서툰 표현, 모든 우회적인 사랑의 이유를.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자랄 수 있어서. 아버지께서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진심이에요. 아버지는 제게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하지만 그때 아버지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들아, 사실 또 하나 더 말해야 할 것이 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까지 말한 것도 완전한 진실은 아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엄마는 사실 교통사고로 즉사한 것이 아니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사고 후 3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계셨다.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아버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다. 낮에는 너를 돌보고 밤에는 병원에서 엄마를 간병했다. 잠은 거의 자지 못했다. 아버지, 그런 일이. 너는 그때 너무 어렸다. 3살밖에 안 되었으니까. 아버지는 너에게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잠깐 멀리 여행을 간다고 말했다. 곧 돌아온다고.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엄마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
의사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너를 계속 기다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생각했다. 너에게는 살아있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보다는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엄마가 더 좋을 거라고.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신 거였군요. 그렇다. 아버지가 엄마 대신 너를 지켜보겠다고, 엄마의 사랑까지 함께 주겠다고 다짐했다. 저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힘든 시간을 혼자 견디셨던 거예요?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아버지는 힘이 났다.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다. 물론 힘들었지만 너를 보면서 엄마도 함께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버지, 매일 밤 내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엄마도 이렇게 해주고 싶어 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플 때 간병해주면서 엄마라면 더 잘해줬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랄수록 엄마를 닮아갔다. 웃는 모습, 말하는 투. 아버지는 너를 보면서 엄마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았다. 정말요? 그렇다. 특히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 그런 모습은 완전히 엄마와 똑같았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키우면서 엄마에게 약속했다. 당신이 못다한 사랑까지 함께 줄게라고. 우리 아들을 당신보다 더 사랑할게라고. 아버지께서 그런 약속을.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엄마의 마음이 되려고 노력했다.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했을까? 엄마라면 어떻게 위로해줬을까?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정말 잘 자랐다. 착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로 자라줬다. 그건 아버지가 잘 키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다. 아버지는 서툴렀다. 많이 부족했다. 하지만 너는 그런 아버지의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스스로 훌륭하게 자라줬다. 아버지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결혼할 때 가장 행복했다. 드디어 너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이제 아버지가 없어도 외롭지 않겠구나 싶어서. 아버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니다. 아버지는 만족한다.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히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너를 엄마보다 더 사랑했고, 엄마의 사랑까지 함께 줬다. 이제 아버지는 엄마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우리 아들을 잘 키웠다고.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고맙다. 아들아, 그 말을 들으니 아버지도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무슨 일이요? 너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정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깊은 숨을 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사실 아버지는 5년 전부터 혼자 살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혼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재혼요? 아버지가? 그렇다. 아버지도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다.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다니 왜?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말하기가 어려웠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너희 엄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럼 지금까지 저 몰래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너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외로우셨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지만 왜 숨기셨을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이다. 간병사 출신으로 아버지를 잘 돌봐주고 있다. 간병사요?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 그때 그분이 와서 돌봐주기 시작했는데, 치매요?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기 단계다.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가끔 기억이 흐려질 때가 있다. 그래서 편지를 쓰신 거였나요? 그렇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너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남기고 싶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편지들의 의미가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지금 상태는 많이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몇 개월 정도라고 한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돌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벌써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을 거다. 저는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셨다니. 아버지, 제가 몰랐어서 죄송해요.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니다. 너는 내 생활이 있는데 아버지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60대 정도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분이 저를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아, 아드님이시군요. 아버지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말한 새어머니다. 새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드님, 아버님이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매일 아드님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그러셨나요? 네, 아드님 사진을 항상 보시면서 내 아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하셨어요. 새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버님이 편지 쓰시는 것도 도와드렸어요. 글씨가 떨려서 잘 안 써질 때는 제가 받아 적기도 했고, 그러셨군요. 아버님은 정말 아드님을 사랑하세요. 기억이 흐려져도 아드님 이야기만큼은 또렷하게 하세요. 저는 갑자기 새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시고 계셨구나.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셨을까? 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을까? 아버지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너는 내 가정이 있잖아. 아버지 때문에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아버지는 괜찮다. 이분이 잘 돌봐주고 있어서. 새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 아버님은 정말 자립적인 분이세요. 도움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세요. 저는 아버지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싫어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고맙다. 하지만 부담 갖지는 마라.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 저와 새어머니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드님, 아버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아드님이 저를 받아들여 주실지. 아버님은 그게 가장 두려우세요. 저는 새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의 눈에는 진실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네.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처음엔 간병 때문에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아버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새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첫 번째 부인을 그리워하세요.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 대한 마음이 거짓은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께서 엄마 이야기를 하실 때는 어떠세요? 저는 이해해요. 30년 넘게 사랑한 분을 어떻게 잊겠어요? 저는 그분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 아버님의 현재를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새어머니의 말에서 깊은 이해와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은 매일 밤 첫 번째 부인 사진을 보시며 안부를 물으세요. 오늘도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보고하시죠. 저는 그런 아버님이 더 사랑스러워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걱정을 정말 많이 하세요. 아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생각할까? 재혼한 걸 알면 실망할까? 그런 걱정을. 아버지께서 그런 걱정을. 네. 특히 치매가 시작되고 나서는 더 심해지셨어요. 기억을 잃기 전에 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버님의 편지 쓰는 걸 도와드리면서 알았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아드님을 사랑하시는지. 어머니도 편지 쓰는 걸 도와주셨나요? 네. 손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못 쓰실 때는 제가 받아 적어드렸어요. 하지만 모든 내용은 아버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안정되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아버지께서 깨어 계셨습니다. 아들아, 놀라게 해서 미안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께서 새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들과 이야기했나? 네, 아드님께서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아버지께서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말 괜찮느냐? 네,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아버지가 혼자 외로우셨을 텐데.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아버지에게는 마지막으로 말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걸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사실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평생 숨겨왔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친구의 아들이요? 그렇다. 그 친구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너는 겨우 돌이 지난 상태였다. 새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엄마도 거짓말, 편지도 거짓말, 이제는 아버지까지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아,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넘게 저를 속여왔다는 거죠.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들아,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제 정체성이 모두 거짓말이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새어머니께서 말리려 하셨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 친부모는 어디 있어요? 왜 저를 버린 거예요? 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잘못했다고요? 이게 잘못했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30년간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네요. 제 정체성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아버지께서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다.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혈연 관계와 상관없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제 친부모는 왜 저를 포기한 거예요?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요? 새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다고요? 네. 교통사고로 두 분 다 즉사하셨어요. 아드님만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저는 고아였다는 거네요. 아버지께서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가 너를 선택했다. 선택했다고요? 저를 불쌍해서 주워온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진심으로 원했다. 내가 우리 집에 온 순간부터 너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었다. 진짜 아들이라고요? 혈연 관계도 없는데? 혈연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키우고 너를 사랑하고 너 때문에 행복했다면 그게 진짜 부자 관계 아니냐? 저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알 권리는 있었잖아요. 왜 30년 동안 숨기신 거예요? 새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아드님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셨어요. 잃을까봐요? 네. 진실을 알면 친부모를 찾아 떠날까봐, 아니면 아버님을 원망할까봐. 아버지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다. 너를 잃는 것이.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알 권리는 있었어요. 맞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때 새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 사실 아버님께서 아드님의 친부모에 대한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계세요. 자료요? 네. 사진, 병원 기록, 그리고 유품들. 모든 걸 간직하고 계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너에게 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원한다면. 그럼 제 친부모는 어떤 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 너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교사였다. 의사와 교사요? 그렇다.
둘 다 남을 도우며 사는 것을 좋아했다. 너를 정말 사랑했다. 새어머니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아드님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성격. 그건 친부모님을 닮으신 거예요. 저는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저를 의대에 보내고 싶어 하신 이유도 그렇다. 내 친아버지의 꿈을 이어주고 싶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다른 길을 선택했고 아버지는 그것도 존중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친부모까지 생각해서 저를 키우셨다니. 아버지, 그럼 저는 정말 사랑받았던 아이였네요. 그렇다. 친부모의 사랑, 첫 번째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몸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드님, 빨리 간호사를 불러요. 병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와 아버지를 응급처치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너무 많은데 아버지께서 마지막 힘을 내어 눈을 뜨셨습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너에게 미안하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저도 알아요. 아버지, 정말 아느냐?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아버지께서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는 행복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을 정리하면서 제 친부모에 대한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로 따뜻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저를 무척 사랑했다는 것이 사진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친아버지가 쓴 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첫걸음마를 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기특하다. 이 아이는 강한 아이가 될 것 같다.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갔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를 닮은 것 같아서 기쁘다. 마지막 일기는 사고 하루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다. 요즘 바빠서 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는데 내일은 온종일 아들과 함께 보낼 예정이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놀이공원에 가는 길에서 사고가 났던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게는 정말 많은 부모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새어머니께서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 아버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또 편지가 있나요? 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시면서 장례 후에 드리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아버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일 거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버지는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다. 처음에는 친구의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아버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내가 처음 아빠라고 부른 날, 아버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내가 아플 때 간병하면서, 내가 기뻐할 때 함께 웃으면서,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갔다. 혈연관계가 없다고 해서 사랑이 덜한 건 아니다. 오히려 선택한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소중할 수도 있다. 아버지는 너를 선택했고, 너도 아버지를 선택해 주었다. 아버지가 서툴게 표현한 사랑들, 거짓말로 포장한 배려들, 모든 것이 너를 향한 진심이었다는 걸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너에게는 새어머니가 있다. 그분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잘 모셔라. 그분도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 그리고 너의 친부모를 잊지 마라. 그분들의 사랑도 너 안에 살아있다. 너의 착한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들은 모두 친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아버지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걷든, 아버지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다. 마지막으로, 너도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혈연관계나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이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모든 감정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 이제 저희가 가족이네요. 네. 어머니, 아버님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게 아드님이 혼자 남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에서 함께 살까요? 정말요? 네. 아버지의 흔적들을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함께 나누고 싶어요. 새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마워요. 아드님,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정말 많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친부모, 첫 번째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까지 모든 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혈연관계가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 서로를 향한 마음, 그리고 희생과 헌신, 그것들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보여주신 사랑, 그 모든 서툰 표현들과 우회적인 배려들이 이제는 이해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은 편지도 추억도 아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의미, 조건 없는 사랑의 소중함,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날의 소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혹시 구독하신 걸 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